61살에 저는 20살 어린 캐디에게 8억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남편과 아이들 옆에서 제일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순간 제 인생이 무너졌죠. 8억을 바친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 여자의 본업은 캐디가 아니라 남자 뜯어먹는 전문 사기꾼이었다는 거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기운과 충만한 복이 머물길 바라겠습니다. 61세 박성우는 공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0년을 일한 회사였지만 퇴직금은 2억 3천만 원. 딸 지은이의 전세 보증금 1억을 넣어주고 빚 3천만 원을 갚으니 통장에 남은 건 1억이었어요. 아빠, 정말 괜찮아? 전세금은 제가 대출받을게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지. 너 시집가서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 사실 성우는 딸에게 미안했어요. 아내가 암 투병할 때 병원비로 5천만 원이 나갔고 그 돈은 지은이가 대학 등록금을 포기하고 일하면서 번 돈이었거든요. 퇴직 후 성우는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중고 오토바이를 사고 배달 앱에 등록했죠. 하루 10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첫 배달을 나갔을 때였어요. 20대 여자 손님이 문을 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배달을 하세요? 그 순간 성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아버지라니. 겨우 61살인데 벌써 할아버지 취급을 받는 겁니다. 죄송해요. 그냥 힘드시겠다 싶어서요. 여자는 미안한 듯 말했지만 그 말이 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동정. 자기가 지금 동정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참담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은 결혼해서 따로 살았죠. 저녁엔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배달을 마치고 편의점 앞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옆 테이블에 젊은 커플이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행복해 보였어요. 성우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하던 기억, 딸이 어렸을 때 안아주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성우는 캔커피를 마시며 혼잣말을 했어요. 61년을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 외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딸 지은이에게 전화가 왔을 때도 성우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아빠, 요즘 뭐해? 심심하지 않아? 아니야, 아빠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고 그래.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퇴직 후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겼어요.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을 미루다가 아예 연락이 없어졌죠. 명예퇴직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성우는 알았어요. 자기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걸 말이죠. 어느 날 후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그렇지 뭐. 성우는 애써 무심한 척 대답했어요. 형님, 저희가 다음 주에 골프 가는데 같이 가시죠. 제가 쏠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형님, 제발이요. 형님이 안 가시면 저희도 재미없어요. 예전에 형님이 저 챙겨주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죠.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너무나도 가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고 혼자가 아닌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성우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골프장에 가는 날 아침, 성우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옷장 깊숙이 걸려있던 네이비 양복이었죠. 먼지를 털고 입어보니 조금 헐렁했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체중이 12kg이나 빠진 거예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반백의 머리, 깊게 패인 주름, 초췌한 얼굴. 예전에 당당했던 박 팀장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차를 타고 골프장으로 가는 동안 성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푸른 잔디가 펼쳐진 골프장이 보였어요. 이렇게 여유로운 풍경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늘 오토바이 위에서 신호등과 골목길만 봤거든요. 형님, 오늘은 그냥 편하게 즐기세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들어서니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로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여유로운 사람들. 성우는 자기만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캐디 배정받으러 가요. 민수의 말에 성우는 따라갔습니다. 캐디 대기실 앞에서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자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모시겠습니다. 37세 이채원이었습니다. 단정한 포니테일, 20대로 보일 만큼 동안의 얼굴, 선명한 화장. 그녀는 성우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팀장님이시죠? 정말 인상이 좋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성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팀장님, 얼마 만에 들어보는 호칭인가요? 요즘은 아저씨, 할아버지라고만 불렸는데 말이죠. 아, 네, 감사합니다. 성우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라운드를 시작하자 채원은 성우 옆에서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팀장님, 여기는 왼쪽으로 치시는 게 좋아요. 바람이 좀 불어서 한 클럽 더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말투는 정중했어요. 성우가 샷을 잘 치면 진심으로 기뻐했고 실수하면 괜찮다고 다독여줬습니다. 팀장님, 정말 잘 치시네요. 원래 골프 자주 하세요? 아니, 요즘은 거의 못 쳤어요. 그럼 오늘 정말 잘 치신 거예요. 감각이 정말 좋으세요. 채원의 칭찬에 성우는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 그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라운드가 끝나고 차에 오르려는 순간 채원이 살짝 성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팀장님, 다음에 또 오시면 꼭 저 불러주세요. 그녀의 손길은 짧았지만 성우에겐 오래 남았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성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웃었고, 오랜만에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성우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채원의 밝은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자기를 팀장님이라고 부르던 그 순간.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는 이상하게 자꾸 골프장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캐디 채원의 생각이 났어요. 그녀의 밝은 미소, 팀장님이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배달을 하면서도 신호등 앞에서 잠깐 쉴 때도 그 생각이 났어요. 성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외로움이 너무 컸고 누군가 자기를 알아봐 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2주 후 성우는 민수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다음 주에 혹시 시간 있어? 골프 한 번 더 가면 어떨까? 형님이 먼저 연락하시다니 진짜 좋으시나 봐요? 좋죠, 가요.
성우는 전화를 끊고 나서 스스로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돈 아까워서 안 갔을 텐데 이번엔 자기가 비용을 내겠다고까지 했어요. 통장에 있는 1억, 그중 30만 원 정도는 써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하자마자 성우는 은근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혹시 채원이 보이나 해서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님, 오늘 캐디는 다른 분이 배정됐어요. 민수의 말에 성우는 실망감이 확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오셨어요? 채원이었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 오늘 제가 배정은 안 됐는데. 팀장님 뵙고 싶어서 잠깐 들렀어요. 성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기를 보러 왔다니. 그 말이 진짜일까요?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제가 모셔도 될까요? 다른 캐디분이랑 바꿀게요. 그래요? 그럼, 부탁할게요. 성우는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그날 라운드 내내 채원은 성우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팀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시죠? 응.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성우는 자기가 배달 일을 한다는 걸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팀장님 같은 분 정말 좋아해요. 뭔가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느낌이랄까요? 채원의 말에 성우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37세 젊은 여자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팀장님,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연락처 받아도 될까요? 다음에 오실 때 제가 미리 준비해드리고 싶어서요. 아, 그래요. 좋아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라운드가 끝나고 헤어질 때 채원이 말했어요. 팀장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꼭 오세요. 그리고 살짝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성우는 그 감촉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성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까지 설레지는 않았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이 60에. 성우는 스스로를 타이르려고 했지만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채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팀장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성우는 문자를 보고 또 보고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고마워요. 채원 씨도 편히 쉬어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채원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팀장님은 항상 따뜻하시네요. 저 요즘 힘든 일이 많은데 팀장님 생각하면 힘이 나요. 성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힘든 일?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 얘기 들어주실 분이 없어서요. 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성우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젊은 여자가 자기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채원과의 문자는 매일 이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이에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성우는 배달 일을 하면서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채원에게서 문자가 왔나 보려고요. 문자가 오면 기분이 좋아졌고 안 오면 왠지 허전했습니다. 2주 후 성우는 또 골프장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 갔습니다. 민수에게는 운동 좀 하고 싶어서라고 핑계를 댔죠. 채원은 성우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팀장님, 기다렸어요. 나를 기다렸다고요? 네, 오늘 오실 줄 알았어요.
느낌이 왔거든요. 채원은 그날 유독 성호에게 더 다정했습니다. 샷을 칠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쉬는 시간에는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팀장님,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혼자 살거든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가끔 너무 외로워요. 성우는 자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감정인지 자기도 너무 잘 알았어요. 저도 비슷해요. 저도 혼자 살아요. 정말요? 그럼 우리 비슷한 처지네요. 채원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라운드가 끝나고 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팀장님,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성우는 잠깐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클럽하우스 카페에 앉아서 채원은 조용히 말했어요. 팀장님, 사실 제 동생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피해자분이랑 합의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성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300만 원이요. 근데 제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 달 월급 받으면 갚을 수 있는데. 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동생이 구속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성우는 머뭇거렸습니다. 300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채원의 떨리는 손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채원이 성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성우는 자기가 이 여자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통장에서 300만 원을 인출해서 채원에게 보냈어요. 핸드폰을 보며 성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300만 원을 보낸 다음 날 채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팀장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동생이 합의했어요. 팀장님은 제 은인이세요. 성우는 문자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누군가를 도왔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것. 그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천만에요. 다음 달에 갚는다고 했으니까 천천히 갚아요. 네, 꼭 갚을게요. 팀장님,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채원에게서 돈을 갚겠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성우는 먼저 말하기가 뭔가 야속한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대신 채원과의 문자는 계속 이어졌죠. 팀장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채원 씨도 고생했어요. 팀장님이 있어서 제가 버텨요. 정말이에요.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성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자기를 의지하고 있다는 게 좋았어요. 한 달 후, 성우는 또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2번씩 가는 게 습관이 됐어요. 물론 명목은 운동이었지만 사실은 채원을 보러 가는 거였습니다. 팀장님, 채원이 달려와서 성우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예전보다 더 스킨십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어요. 성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라운드를 하는 동안 채원은 성우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을 건네줄 때도 클럽을 전해줄 때도 유독 손이 닿는 횟수가 많았습니다. 팀장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구호를 돌고 쉬는 시간에 채원이 말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사실 전 남편이 저한테 계속 연락해요. 돈을 달라고. 전 남편이요?
성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5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골프장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계속 돈을 요구해요. 안 주면 골프장에 찾아와서 난리를 칠 거래요. 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를 달라는데요? 500만 원이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구해요? 월급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채원이 눈물을 흘렸어요. 성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울지 마요. 내가 도와줄게요. 정말요? 하지만 지난번 돈도 아직 못 갚았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갚으면 되죠. 성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채원의 떨리는 어깨를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500만 원을 채원에게 보냈어요. 통장 잔액은 9,200만 원이 됐습니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꼭요. 채원의 문자를 보며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 후로 한 달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채원과 문자는 계속 주고받았고 성우는 매일 그녀의 안부를 물었어요. 오늘 일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팀장님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나도 채원 씨 생각 많이 했어요. 성우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61세 남자가 37세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우스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채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팀장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채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전 남편이 집 앞에 와 있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뭐라고요? 경찰에 신고해요. 신고하면 더 화낼 것 같아요. 저 정말 무서워요. 채원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어디예요? 내가 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팀장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위험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네. 팀장님이 걱정해 주시니까 힘이 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성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채원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팀장님, 어젯밤에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다행히 전 남편이 그냥 갔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은 괜찮아요? 네, 근데. 팀장님,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우는 핸드폰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전 남편이 더 이상 저한테 안 오게 하려면 일시불로 큰 돈을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히 정리가 될 거래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2천만 원이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팀장님 말고는 부탁드릴 데가 없어요. 성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 그건 너무 큰 돈이었어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네, 당연히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성우는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2천만 원을 주면 통장에 7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채원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배달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설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채원이 진짜 위험하다면?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성우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9,200만 원. 이 돈은 딸 지은이를 위해 남겨둔 돈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채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 말고는 부탁드릴 데가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우는 결국 핸드폰을 들었어요. 채원 씨, 내가 도와줄게요. 정말요?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아요. 대신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알겠죠? 네, 알아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완전히 정리하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성우는 다음 날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액 7,200만 원.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성우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2천만 원을 보낸 후 일주일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채원에게서는 감사 문자만 몇 통 왔을 뿐이었어요. 팀장님, 덕분에 전 남편 문제 완전히 정리됐어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우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성우는 골프장을 다시 찾았어요. 채원을 보고 싶기도 했고, 그동안 빌려준 돈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했으니까요. 30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 총 2,800만 원이었습니다. 팀장님, 채원이 달려와서 반갑게 인사했어요. 예전처럼 환한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팀장님 덕분에요. 라운드를 시작했지만 성우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돈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구호를 돌고 쉬는 시간,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채원 씨, 저기, 그동안 빌려준 돈 말인데요. 채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거요. 팀장님, 정말 죄송해요. 사실 아직 형편이 안 돼서. 아니, 괜찮아요. 갚으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언제쯤 가능할까 해서요. 다음 달에는 꼭 일부라도 갚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채원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성우는 더 이상 말하기가 미안해졌습니다. 그날 라운드가 끝나고 헤어질 때 채원이 말했어요. 팀장님, 저 다음 주에 쉬는 날이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신세 진 것도 있고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둘이서만 식사를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제가 연락드릴게요. 집에 돌아오는 길,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채원과 단둘이 식사를 한다니. 61세 남자가 이런 설렘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약속한 날, 성우는 새 옷을 샀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50만 원짜리 셔츠와 바지를 샀어요. 거울을 보니 조금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채원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 골프장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고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여기 앉으세요. 채원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채원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는 것, 지금은 혼자 살면서 외롭다는 것. 팀장님은 제게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처음 뵀을 때부터 느꼈어요. 나도 채원 씨가 좋아요. 성우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채원이 손을 뻗어 성우의 손을 잡았어요. 팀장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저 팀장님한테 마음이 있어요. 처음엔 그냥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래요. 성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자기에게 마음이 있다니. 나도 그래요. 채원 씨 생각 많이 해요. 정말요? 그럼 우리 사귀어도 될까요?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61세와 37세, 24살 차이였어요. 하지만 채원의 눈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날 밤 성우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기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니. 그것도 37세의 젊은 여자가. 다음 날부터 채원과의 연락은 더 잦아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통화를 했고 문자는 끊임없이 오갔어요.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요. 채원이 이제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그 호칭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기분이 좋았어요. 2주 후 채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오빠, 지금 통화 가능해? 그럼 무슨 일이야? 오빠, 미안해. 또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 성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어. 급성 맹장염인데 수술비가 없어서. 얼마나 필요한데? 800만 원이야.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럴 생각 없었는데. 채원이 울먹였어요. 울지 마. 내가 도와줄게. 정말? 오빠, 고마워. 내가 꼭 갚을게. 성우는 다음 날 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통장 잔액은 6,400만 원이 됐어요. 그로부터 3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나 세금 체납 독촉장이 왔어. 골프장에서 알면 해고될 것 같아. 얼마야? 1,200만 원이야. 성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채원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됐어요.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여자가 아닌데. 또 1,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장 잔액 5,200만 원. 한 달 후, 이번엔 다른 이유였어요. 오빠, 친구가 사기를 당했어. 나한테 빌려간 돈을 못 갚겠대. 그 돈이 2천만 원인데. 나 월세를 못 내게 됐어. 2천만 원이나? 응. 오빠, 이번만. 정말 이번만 도와줘. 제발. 성우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채원이 집에서 쫓겨나면 안 됐습니다. 알았어. 또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장 잔액 3,200만 원. 성우는 이제 불안했습니다. 돈이 너무 빨리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채원은 매번 꼭 갚을게. 이번이 마지막이야라고 말했고 성우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채원이 말했어요. 오빠, 우리 같이 살까? 뭐라고? 나 혼자 사는 거 외롭고 오빠도 혼자잖아. 우리 같이 살면 어때? 성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채원과 함께 산다니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 좋아. 같이 살자. 정말? 그럼 다음 달에 집 보러 갈까? 그래, 가자. 전화를 끊고 성우는 웃었습니다. 드디어 자기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성우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파멸의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채원이 이미 여러 남자들에게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도요. 채원과 함께 살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신이 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전세 매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오빠, 이 집 어때? 방도 2개고 햇빛도 잘 들어. 좋네. 전세금이 얼마래? 1억 5천이래.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통장에 3,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오빠, 걱정 마. 내가 5천만 원은 보태줄게. 오빠가 1억만 내면 돼. 내가 5천만 원을? 응,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
우리 같이 사는 건데 내가 당연히 보태야지. 성우는 고마웠습니다. 채원도 자기 돈을 내놓는다니 진심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겠죠. 알았어. 그럼 내가 1억을 마련해 볼게. 하지만 통장엔 3,200만 원뿐이었어요. 성우는 고민 끝에 은행에서 7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이자는 월 50만 원이었어요. 오빠 고마워.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채원이 성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벅찼어요. 계약을 하고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성우는 매일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2주 앞두고 채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내가 투자 사기를 당했어. 지인이 괜찮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내 돈 5천만 원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잠적했어. 성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5천만 원을? 응. 오빠 어떡해. 전세금으로 보탤 돈이 다 날아갔어. 나 이제 어떡하지? 채원이 울먹였어요. 일단 진정해. 경찰에 신고는 했어? 했어. 근데 그 사람 찾기 힘들대.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빠 나 전세금 못 보태게 됐어. 어떡하지? 우리 같이 살기로 했는데.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성우는 또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추가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이번엔 신용대출이었습니다. 이자는 월 8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13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했어요. 배달일로 버는 돈이 한 달 100만 원.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괜찮아. 우리 같이 살면 되는 거잖아.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성우는 짐을 옮기며 행복했어요. 이제 채원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한 지 3일 만에 채원이 말했어요. 오빠 미안한데 나 다음 주에 지방 출장 가야 해.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출장? 갑자기? 응, 골프장 본사에서 연락 왔어. 어쩔 수 없어. 채원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어요. 채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미안해.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져서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언제 와? 곧 갈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채원은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가끔 받았지만 만나자는 말에는 핑계를 댔습니다. 성우는 혼자 넓은 집에서 지냈습니다. 외로움은 더 깊어졌어요. 채원과 함께 살려고 집을 얻었는데 결국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원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나 또 부탁해도 될까? 성우는 이제 지쳐 있었습니다. 이번엔 뭔데? 동생이 또 사고를 냈어. 이번엔 음주운전이야. 합의금이 3천만 원이래. 3천만 원? 응. 오빠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러기 싫은데. 성우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통장엔 이미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채원아 나 이제 돈이 없어. 오빠 제발. 동생이 구속될 것 같아. 제발 도와줘. 채원이 울부짖었습니다. 성우는 결국 또 은행으로 갔어요. 이번엔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통장 잔액은 거의 바닥이 났어요. 대출 이자만 월 180만 원. 배달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 후 채원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병원비가 필요해. 1,500만 원. 채원아, 나 정말 이제 없어. 오빠,
나 죽을 것 같아. 제발. 성우는 마지막으로 1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번엔 사채였어요. 이자는 월 20%, 한 달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합계를 해보니 성우가 채원에게 준 돈은 총 8억 원이 넘었습니다. 처음 퇴직금 1억, 대출받은 돈들, 사채까지. 성우는 이제 완전히 파산 상태였어요. 배달 일로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채원아, 나 이제 정말 힘들어.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오빠 미안해. 나 지금 너무 바빠. 조금만 기다려줘. 채원은 계속 만나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골프장으로 직접 갔습니다. 채원을 만나야 했어요. 죄송한데요. 이채원 씨 계세요? 직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채원 씨요? 그분 한 달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뭐라고요? 네, 갑자기 그만두고 연락도 안 되신대요. 성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채원이 퇴사했다니. 그럼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이분 아세요? 성우가 채원 사진을 보여주자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분. 사실 여기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손님들한테 돈을 빌렸다가 안 갚아서요. 몇 분이 찾아오셨거든요. 성우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몇 분이나요? 제가 아는 것만 4분이요.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성우는 비틀거리며 골프장을 나왔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성우는 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8억이라는 돈이 모두 사라졌다는 걸. 그날 밤 성우는 혼자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성우는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배달 일도 나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채원에게 전화를 걸어도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8억이라는 돈, 퇴직금, 대출, 사채까지 합쳐서 모두 날아갔습니다. 한 달에 갚아야 하는 이자만 300만 원이 넘었어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성우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죠. 아빠, 문 열어. 나 지은이야. 딸이었습니다. 성우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지은이가 왜 여기 왔을까요? 문을 열자 지은이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아빠, 대체 뭐 하신 거예요? 지은이의 얼굴은 새하얘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야?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아빠 명의로 대출이 엄청나게 나가 있다고. 대출 보증을 제가 섰는데 연체됐대요.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퇴직금 받을 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지은이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던 거예요.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퇴직금은 어디 갔어요? 1억이나 됐잖아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나. 성우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성우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죠. 잠깐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은행 앱을 켰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이게 뭐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채원?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돈을 보낸 거예요? 30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 800만 원. 아빠, 이게 대체 뭐예요?
지은이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채원에게 송금한 내역이 줄줄이 나와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그게 설마 골프장 캐디예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미쳤어요? 37살 캐디한테 8억을 준 거예요? 8억을?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제 전세금도, 아빠가 제 전세금 넣어준다고 한 그 돈도 퇴직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돈도 결국 다 날린 거네요? 제 보증금은요? 이제 2년 후면 전세 만기인데 어떡해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연대보증선 대출이 3억이에요. 3억? 이자 연체되면 제 신용등급 떨어져요. 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지은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빠, 왜 저한테 말도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미안하다. 지은아,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예요? 8억이에요, 8억?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여자는 뭐라고 해요? 돈 갚겠대요? 그게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된다고요? 설마 사기당한 거예요?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신고는 하셨어요? 경찰에?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요? 왜 신고 안 하세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우면 뭐해요? 지금 당장 신고해야죠.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왜 저한테 말도 안 했어요? 왜? 지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저 결혼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전화도 제대로 안 했어요. 아빠가 힘든지도 몰랐어요. 미안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지은이는 자책했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근데 아빠, 그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37살 여자한테 8억을? 나이 차이가 24살이에요. 아빠 생각은 안 하셨어요? 나도 알아. 근데 너무 외로웠어. 성우가 겨우 말했습니다. 외로웠다고요? 외로우면 저한테 연락하셨어야죠. 왜 그런 여자한테?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넌 결혼했고 내 생활이 있잖아. 아빠,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빠 딸이에요. 제가 아빠한테 짐이라고요? 아빠가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 저 대학 보내시고 그런 아빠가 저한테 짐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지은이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는 돈보다 아빠가 더 중요해요. 8억이 날아가도 아빠만 건강하면 돼요. 근데 아빠가 혼자 이렇게 무너지고 계셨다는 게 지은이는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빠,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우리 같이 해결해요. 제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성우는 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 울지 마세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지은이는 아버지를 진정시키고 노트북을 꺼냈어요. 일단 정리부터 해요. 대출이 얼마고 사채가 얼마고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두 사람은 밤새 계산을 했습니다. 총 빚은 8억 3천만 원이었어요. 이자만 한 달에 350만 원이었죠. 내일 경찰서 가요. 신고부터 하고요. 근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모르죠. 근데 신고는 해야 해요. 그 여자 더 이상 피해자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지은이는 씩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무서웠어요. 3억의 연대보증, 그리고
아버지의 빚.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아버지 곁에서 잤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아버지 옆에 누워 있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빠, 우리 다시 시작해요.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지은아, 고맙다. 아빠는 저한테 고맙다는 말하지 마세요. 전 아빠 딸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와 성우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피해 금액이 8억 3천만 원이라고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사기 피해로 접수하겠습니다. 근데 피해자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로맨스 스캔들은 대부분 돈을 이미 다 써버리거든요. 경찰관의 말에 성우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수사는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일단 신고는 했으니까 그 여자 더 이상 나쁜 짓 못할 거예요. 지은아, 미안해. 아빠,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 앞만 보고 가요. 그날 저녁 지은이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했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빚이 8억이 넘는다고? 응, 미안해. 나도 몰랐어. 아, 이거 진짜 큰일인데. 연대보증이 3억이라며? 우리 신용등급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 해결할게. 해결을 어떻게 해? 8억을. 지은아, 이건 좀 심각한 문제야. 전화가 끊겼어요.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성우는 다시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했지만 한 달에 150만 원이 고작이었어요. 이자 35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배달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였어요. 성우는 맞은편 카페를 무심코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성우는 얼어붙었어요. 채원이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양옆에 아이 둘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죠. 성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채원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행복한 가족처럼요. 성우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채원 씨. 성우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성우를 보았습니다. 네. 채원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이요. 나야. 박성호.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세요? 채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성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채원 씨, 장난하지 마. 나야, 박성호. 우리 사귄 거 잊었어? 저기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채원은 정말로 모르는 사람을 보는 표정이었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데 우리 와이프한테 그러세요? 와이프? 성우는 비틀거렸습니다. 아저씨,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와이프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니야. 이 사람이 맞아. 골프장 캐디 이채원. 나한테 8억을 받아갔어.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그때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피해자시죠? 뭐? 저도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저 여자요. 올해만 6명한테 돈 뜯었어요. 저도 그중 하나고요. 성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저도 5억 당했습니다. 처음엔 저한테 잘해주더니 나중엔 돈만 받아먹고 잠적했죠. 근데 우연히 찾았어요. 그럼 저 아이들은? 진짜 남편이랑 낳은 애들이에요. 저 여자 결혼한 지 10년 됐대요. 남편 모르게 외도하면서 남자들 꼬셔서 돈 뜯어낸 거죠. 성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채원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마치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요. 아저씨, 경찰 신고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저도 신고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했어요. 곧 구속될 겁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채원을 노려봤어요. 여보, 이제 그만 가자. 애들 무섭잖아. 채원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잠깐,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왜 이랬어?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채원이 처음으로 성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돈 있는 사람한테 돈 받아 쓰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저씨가 알아서 준 거잖아요. 뭐? 라고? 아저씨,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저씨 좋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채원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어요. 나는 우리 같이 살기로 했잖아. 같이 살기로요? 언제요? 아저씨 혼자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채원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같은 사람 많아요.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징징대면서 젊은 여자한테 집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돈 받아주는 게 제 일이었어요. 성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럼 나한테 했던 말들은? 보고 싶다고, 좋아한다고 했던 그 말들은? 연기죠, 뭐. 아저씨가 믿고 싶어 하니까 해준 거예요. 채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아저씨. 돈 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다 썼거든요. 애들 학원비, 남편이랑 해외여행, 명품 가방. 잘 쓰고 있어요. 이 미친. 성우가 채원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아저씨, 진정하세요. 경찰 올 거예요. 채원은 태연하게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성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길거리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뭘 한 거야. 그때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디세요? 배달 끝났어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나 채원을 봤어. 뭐라고요? 어디서요? 카페에서. 근데 걔는 날 몰라봤어. 아니, 아는 척도 안 했어. 성우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아빠,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거기 계세요. 지은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30분 후 지은이가 도착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지은이는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집에 가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지은아, 나는. 아빠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여자 곧 잡힐 거예요. 지은이는 아버지를 차에 태웠습니다. 성우는 차 안에서도 계속 울었어요. 집에 도착한 성우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은이가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아빠, 문 열어요. 밥이라도 먹어야죠. 그냥 내버려둬. 성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문 앞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3일 동안 성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문 앞에 두고 간 음식은 그대로였죠. 아빠, 제발 나와요. 이러면 안 돼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성우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밤 지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문 안 열면 제가 부숴요. 119 불러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성우가 나왔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아빠. 지은이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어요. 아빠, 이제 그만 자책해요. 잘못은 그 여자가 한 거예요.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바보같이. 내가 너무 외로워서.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외로운 게 잘못이에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게 잘못이에요? 지은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는 3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가족 위해 희생하셨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 저 키우셨어요. 아빠는 충분히 잘 사셨어요. 하지만 8억이라는 돈을. 아빠,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요. 근데 아빠는 하나뿐이에요. 아빠가 이렇게 무너지시는 게 저는 더 힘들어요. 성우는 딸을 보았어요.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어느새 자기보다 더 씩씩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빠한테 소홀했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고 전화도 자주 안 했어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넌 내 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아빠가 혼자 외로워하시는 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뵀으면 아빠가 외롭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이건 제 잘못이기도 해요. 지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도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나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은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저한테도 기대요. 혼자 버티지 마세요. 아빠가 혼자 끙끙 앓고 계셨다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속상해요. 성우는 딸의 손을 보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이겨내요. 8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우리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직장 다니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게요. 아빠도 배달일 하시면 1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이자는 제가 알아서 조정해 볼게요. 은행이랑 협상할게요. 지은아, 내가 그럴 필요 없어. 필요 있어요. 저는 아빠 딸이에요. 아빠가 저 키우느라 쓴 돈이 얼마인데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지은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아빠, 제가 매주 와서 같이 밥 먹을게요. 아빠 혼자 두지 않을게요.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 이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지은이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외로움에 져서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저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 버티신 거잖아요. 지은아, 그러니까 이제는 저한테 기대세요. 아빠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날 밤 지은이는 아버지 옆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자는 거였어요. 아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응. 고맙다, 지은아.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지은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에 밥, 그리고 김치.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빠, 드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응. 성우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술 뜨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왜 우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고마워서. 에이, 당연한 거 가지고. 아빠, 앞으로 매일 같이 밥 먹어요. 제가 퇴근하고 올게요. 내 남편은 괜찮겠어? 괜찮아요.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당분간 아빠 곁에 있어야 한다고. 남편도 이해해줬어요. 사실 남편과는 아직 갈등이 있었지만 지은이는 아버지 앞에서는 밝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 산책 가요. 오랜만에 밖에 나가요. 산책? 네, 가을 날씨 좋잖아요. 같이 걸어요.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예쁘죠? 응. 그러네. 아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요. 지은이가 아버지의 팔짱을 꼈어요. 아빠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아빠 곁에 있을게요. 성우는 딸을 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이렇게 의젓해졌을까요? 지은아. 네, 아빠. 아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당연하죠. 아빠는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8억이라는 빚, 그리고 배신당한 상처. 하지만 딸이 있었어요. 자기 곁에 딸이 있었습니다. 아빠, 힘들 때마다 저한테 말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응, 그럴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한다.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잃을 뻔했던 건 돈이 아니라 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외로움에 져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아. 네. 사랑한다. 지은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아빠. 그날 이후 성우는 조금씩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일을 다시 시작했고 지은이는 매일 찾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빚은 여전히 많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젊은 여자가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대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신뢰한다는 증거라는 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스며들 수 있도록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